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대단원 산과 알칼리의 제조가 시작되는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인 산과 알칼리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장 처음으로 주기율표의 원소 기호를 외웠는데 이러한 각각의 원소들은 함께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화합물들을 크게 우리는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기화합물은 탄소 원자를 갖는 화합물이고 무기화합물은 탄소 원자를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무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화합물을 제외한 모든 화합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화합물에 대한 예시를 보면 화학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6번 탄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4나 C2H6처럼 화학식을 보고 탄소 원자가 있기 때문에 유기화합물이구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기화합물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학식에는 6번 탄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학식을 보고 우리가 이 화합물이 무기화합물이구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친구는 그 고민에 대해서 공감부터 먼저 표시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친구는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성격도 유형별로 나뉠 수 있는데 화합물 역시 그 화합물의 성격에 따라서 유형별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격을 나누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처럼 화합물 역시 그 성격인 산성과 염기성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대표적으로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도 성격 유형에 따라 저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물질들 역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인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대해서 주로 배우고 다음 시간에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에 대해서 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보면 굵은 글씨로 산과 염기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산과 염기의 정의입니다. 산성과 염기성으로 성질을 구분하는 기준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산과 염기의 정의 대표적으로는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레니우스 정의입니다. 아레니우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화학자가 제시한 정의라고 해서 우리가 아레니우스 정의라고 부릅니다. 먼저 아레니우스가 제시하기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어떤 것을 내놓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는 HCl이라고 해서 우리가 염산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러한 염산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을 물에 녹이게 되면 즉 수용액 상태가 되게 되면 이 HCl은 H 플러스 수소이온과 Cl- 염화이온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화합물이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온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온화된 결과 수용액 상태에서 H+를 내놓게 되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염기라고 하는 것은 아레니우스가 정의하기를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수용액 상태와 수산화 이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NaOH라고 해서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녹이게 되면,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가 되게 되면 Na 플러스 양이온과 OH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이온이 분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온이 분리된 것을 이온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 OH-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배운 아레니우스 정의를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어떤 물질, 이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기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수용액 상태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제시된다면 그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를 내놓으면 산이 되고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사항에서 수용액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아레니우스 정의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입니다.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라고 하는 것은 브랜스테드라는 화학자와 로우리라고 하는 화학자가 함께 정리했다고 해서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에 따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의 수소 이온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수소 이온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수소 이온, 즉 양성자 주계, 줄 수 있다고 해서 주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HCl이라고 하는 염화수소가 보이고 H2O,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물질, 이 두 가지가 반응하여 H3O+ 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Cl- 염화 이온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고, 이 반응 과정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HCl이라고 하는 것은 H+, 즉 수소 이온을 잃고 염화 이온이 되고, 물은 H2O, 이 물은 수소 이온을 얻어서 H3O+가 됩니다. 이처럼 HCl은 양성자 주계가 되고 H2O는 양성자 밖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식 안에서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에 따라 HCl은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에 따른 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의 수소 이온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수소 이온이고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소 이온, 즉 양성자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양성자 밖계가 염기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NH3라고 하는 물질과 우리가 물이라고 잘 알고 있는 H2O가 반응하여서 NH4+와 OH-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응의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NH3는 H+ 수소 이온을 얻고 H2O는 수소 이온을 잃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NH3는 양성자 밖계, H2O는 양성자 주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에 따라 NH3는 염기로서 분류가 되고 H2O는 산으로서 분류가 됩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예시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HCl은 양성자를 줬기 때문에 양성자 주계로서 산이라고 이야기했고, 물은 아직 염기를 배우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염기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면 물은 H2O로서 양성자를 받기 때문에
염기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를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양성자를 주느냐 아니면 양성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은 양성자를 주게, 양성자를 주는 물질이고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 밑에 적혀있는 예시 반응식과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정의에 따라서 무엇이 산인지 무엇이 염기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합물을 성격에 따라서 산과 염기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러한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기준 두 가지, 즉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를 배웠습니다. 아레니우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화학자가 정리한 것이며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수용액 상태에서 H+를 내놓으면 산이 되고 OH-를 내놓으면 염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은 양성자를 주게이고 염기는 양성자를 받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듯 화합물 역시 성격에 따라서 산성, 염기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러한 산성과 염기성으로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 기준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산성과 염기성을 이제 구분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학습 목표 한 번 더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학습 목표는 산과 염기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산과 염기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목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마인드맵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꼭 복습하고 다음 내용을 동영상 시청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